경기도 일산의 한 아파트 단지 15층 1501호. 김영자육 19세의 하루는 새벽 6시에 시작됩니다. 알람 소리가 울리기 전 어둠 속에서 먼저 눈을 뜨는 습관은 50년 넘게 이어져 온 것이었습니다. 영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잠시 숨을 고릅니다. 예전에는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 이불부터 개곤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먼저 몸 상태를 살핍니다. 허리는 괜찮은지, 무릎은 어떤지, 어제 먹은 음식이 소화는 잘 됐는지. 나이가 들면서 몸이 먼저 인사를 건네오는 법이었습니다. 에휴. 작은 한숨과 함께 몸을 일으킵니다. 손이 자동으로 협탁을 더듬습니다. 안경이 어디 있었지? 어젯밤 분명 여기 뒀는데. 손끝이 공허하게 공기만 휘젓습니다. 영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 시트 위까지 더듬어 봅니다. 베개 밑을 확인하고 침대 모서리까지 손을 뻗습니다. 그제야 협탁 서랍 위 평소와 다른 자리에 놓인 안경을 발견합니다. 아이고, 내가 여기 뒀나? 안경을 쓰며 영자는 중얼거립니다. 나도 이제 치매 오는 거 아니야? 농담처럼 던진 말이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둡습니다. 영자는 거실로 나와 전등을 켜고 정수기에서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십니다. 벽시계가 6시 12분을 가리킵니다. 남편 돌아가신 지 벌써 3년. 딸은 서울에서 직장 다니며 바쁘게 살고 아들은 부산에 있습니다. 명절 때나 보는 자식들입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지는 않습니다. 익숙합니다. 다만 가끔, 아주 가끔 이렇게 새벽에 깨어나면 집이 너무 조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자는 베란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칩니다. 11월의 새벽 공기는 이제 제법 차갑습니다.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조금 안심이 됩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거울 속 얼굴을 봅니다.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흰머리도 많아졌습니다. 염색을 해볼까 생각도 해봤지만 귀찮습니다. 누가 보라고 꾸미는 것도 아니고. 영자는 짧게 자른 머리를 빗으로 정돈하고 거실로 나옵니다. 며칠 전 일이 자꾸 떠오릅니다. 엘리베이터에서였습니다. 5층에서 탄 이웃과 마주쳤습니다. 분명 자주 보던 얼굴입니다. 건물 앞 벤치에서도 만난 적이 있고 마트에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서로 고개 숙여 인사도 나눈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 사람의 이름이 전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어머, 어디 가세요? 영자는 얼른 밝게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응, 아침 산책 나가려고. 상대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웃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침묵이었습니다. 1층까지 내려가는 몇 초가 몇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영자는 숫자 표시판만 바라봤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름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자 상대가 먼저 내렸습니다. 다녀오세요. 영자가 뒤늦게 인사했습니다. 혼자 남은 로비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부끄러움보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그날 이후로 영자는 계속 그 일을 생각했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TV를 볼 때도 이름 하나를 잊은 것뿐인데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이틀 뒤 영자는 결심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메모장 앱을 열었습니다. 딸이 가르쳐준 기능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눌렀습니다. 502호 박미숙단 발머리, 손주 초등학생. 입력을 마치고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화면을 내려다보던 영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람 이름까지 적어야 하나. 허탈했습니다. 동시에 조금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69평생 사람 이름을 잊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얼굴과 이름은 물론이고 친구들 자식 이름까지 다 외우고 다녔습니다. 그런 자신이 이제는 휴대폰에 이웃 이름을 적고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다시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는 달랐습니다. 미리 메모를 확인해 둔 덕분에 자연스럽게 이름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미숙 씨, 안녕하세요. 어머, 영자 씨. 상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영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1층에 내려서도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작은 성취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자는 메모장에 한 명을 더 추가했습니다. 601호 이순희 파마머리, 강아지 키움. 그리고 다음 날 또 한 명. 1403호 정숙자 안경, 교회 담임. 메모가 늘어갈수록 영자는 조금씩 안도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지금 노력하고 있어. 그 생각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잊어버리는 게 두렵긴 하지만 아예 손 놓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창밖이 조금씩 밝아옵니다. 영자는 휴대폰 화면을 끄고 부엌으로 향합니다. 냉장고를 열어 계란과 김치를 꺼냅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아직은 괜찮습니다. 아직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압니다. 이런 일들이 점점 더 잦아질 거라는 것을, 언젠가는 메모만으로도 부족해질 날이 올 거라는 것을. 그래도 오늘은 지금은 괜찮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릅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조용한 집안을 채웁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영자는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싱크대 정리, 욕실 청소, 거실 걸레질. 평생 해온 일과입니다. 젊었을 때는 점심 준비까지 한 번에 다 끝냈습니다. 오전 시간이면 집안일을 모두 처리하고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욕실로 갑니다. 세면대 주변을 닦고 변기를 청소하고 샤워부스 유리를 닦습니다. 허리를 굽혔다 펴기를 반복하다 보니 숨이 찹니다. 영자는 욕실 문턱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에휴. 한참을 앉아서 숨을 고릅니다.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습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 일로 숨이 찰 리 없었습니다. 아침에 집안일 다 하고 시장도 다녀오고 점심 준비까지 거뜬했습니다. 지금은 화장실 청소 하나에도 중간에 쉬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야 금방 했는데. 영자는 벽을 짚고 일어섭니다. 무릎이 시큰거립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습니다. TV 리모컨을 집어들었다가 그냥 내려놓습니다. 걸레질은 나중에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놉니다. 젊은 엄마들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영자도 저랬습니다. 아이들 키울 때는 하루 종일 뛰어다녀도 지칠 줄 몰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점심시간이 다가옵니다. 영자는 냉장고를 엽니다. 반찬통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된장찌개. 손이 반찬통을 향하다가 멈춥니다. 지난주 병원에서 들은 말이 떠오릅니다.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주의하셔야겠어요. 의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짜게 드시는 거 줄이시고 기름진 음식도 조심하세요. 체중 관리도 필요합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방전을 받아들고 나왔습니다. 그날부터 밥을 줄였습니다. 반찬도 조금씩만 덜어 먹었습니다. 저녁에 출출해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치마였습니다.
아침에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허리가 낍니다. 단추가 잠기지 않습니다. 예전에 잘 맞던 치마가 이제는 불편합니다. 영자는 거울 앞에 섭니다. 배를 내려다봅니다. 손으로 배를 쓸어내립니다. 아이고, 이 배는 왜 이렇게 정이 안 가냐? 중얼거리며 한숨을 쉽니다. 밥을 주려도 배는 그대로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냉장고를 열 때마다 이상한 죄책감이 듭니다. 뭔가를 먹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 먹으면 힘이 없습니다. 영자는 작은 그릇에 밥을 담습니다. 반찬도 조금씩만 덜어냅니다. 김치 국물도 짜내서 버립니다. 천천히 씹어 먹습니다. 배는 차지 않습니다. 그래도 참습니다. 점심을 먹고 설거지를 합니다. 시계를 봅니다. 2시 10분. 병원 예약 시간이 3시입니다. 영자는 가방을 챙깁니다. 건강보험증, 지갑, 휴대폰, 약 봉투도 챙깁니다. 이번 달 약이 다 떨어졌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달력을 봅니다. 벽에 붙은 달력에는 파란 스티커가 여러 개 붙어 있습니다. 병원 예약 날짜입니다. 11월에만 4개, 지난달에는 5개였습니다. 영자는 가만히 달력을 바라봅니다. 나는 아픈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갑니다. 5분 거리지만 천천히 걷습니다. 서두르면 숨이 차니까요. 버스가 옵니다. 계단을 올라 카드를 찍습니다. 빈자리를 찾아 앉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병원이 1년에 한두 번 가는 곳이었습니다. 감기 걸렸을 때, 몸살 났을 때, 그때도 약 받아서 금방 나았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병원이 일상입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 매일 먹어야 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도착합니다. 1층 로비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영자는 접수대로 갑니다. 번호표를 뽑고 대기석에 앉습니다. 주변을 둘러봅니다. 대부분 나이 든 사람들입니다.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 휠체어에 앉은 할아버지, 보호자와 함께 온 사람들. 나도 저렇게 되는 건가? 영자는 고개를 숙입니다. 58번 김영자 어르신. 스피커에서 이름이 불립니다. 영자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진료실로 걸어갑니다. 어르신이라는 단어가 귀에 맴돕니다. 언제부터 어르신이 됐을까요? 스스로는 그렇게 늙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 눈에는 어르신으로 보이나 봅니다. 진료실 문을 엽니다. 의사가 모니터를 보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네. 영자는 의자에 앉습니다. 요즘 몸은 어떠세요? 예, 그냥 그렇습니다. 약은 잘 드시고 계시고요? 네, 빠짐없이 먹고 있어요. 의사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기록을 확인합니다. 혈압 측정 한번 하시죠. 간호사가 혈압계를 가져옵니다. 팔에 커프를 감습니다. 기계 소리가 납니다. 영자는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숫자가 화면에 뜹니다. 140에 85. 지난번보다 조금 높네요. 의사가 말합니다. 음식 조절은 하고 계세요? 네, 짜게 안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운동은요? 산책은 가끔 하는데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가능하면 매일 30분씩 걸으시는 게 좋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요. 네. 약은 계속 드셔야 해요. 끊으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처방전을 받아듭니다. 1층 약국으로 내려갑니다. 또 번호표를 뽑고 기다립니다. 약국 의자에 앉아 천장을 봅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십니다. 약을 받아 나옵니다. 약봉지가 무겁습니다. 영자는 가방에 약을 넣고 버스 정류장으로 갑니다. 하늘이 흐립니다.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집에 돌아와 신발을 벗습니다.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습니다. 주방 식탁에 약봉지를 올려놓습니다. 하나씩 꺼내봅니다. 아침약, 점심약, 저녁약. 이름도 어렵습니다. 영자는 약통에 약을 옮겨 담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영자는 무릎을 쓸어내립니다. 무릎이 시큰거립니다. 손목도 뻐근합니다. 내일은 걸레질을 해야지. 그렇게 다짐하지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처럼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영자는 휴대폰을 꺼냅니다. 메모장을 엽니다. 이웃 이름 목록을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새 메모를 하나 추가합니다. 내일 할 일 걸레질, 마트 가기, 산책 30분. 화면을 끕니다. 메모를 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잊어버리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립니다. 영자는 눈을 감습니다. 잠시만 쉬었다가 저녁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영자는 휴대폰을 듭니다. 전화번호부를 엽니다. 이름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스크롤을 천천히 내립니다. 김순희, 박정숙, 이명희, 최혜자. 오랫동안 함께 지낸 친구들입니다. 김순희에게 전화를 겁니다. 신호음이 울립니다. 한참 후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입니다. 안내 멘트가 나옵니다. 영자는 전화를 끊습니다. 순이는 작년에 아들 따라 대구로 이사 갔습니다. 새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박정숙의 번호를 누릅니다. 역시 꺼져 있습니다. 정숙이는 2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요양병원에 있습니다. 면회를 한번 갔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 이후로는 가지 못했습니다. 차마 다시 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명희. 번호를 누르려다 멈춥니다. 명희는 작년 가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 갔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명희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번호를 지우지 못했습니다. 그냥 두면 언젠가 다시 전화할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최혜자. 마지막으로 남은 친구입니다. 영자는 전화를 겁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립니다. 여보세요? 혜자야, 나야. 영자. 영자. 왜? 목소리가 피곤해 들립니다. 별일 없어서.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아, 그래. 나 요즘 좀 바빠. 손주 봐주느라. 아, 그렇구나. 힘들겠다. 응. 미안한데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그래. 괜찮아. 전화가 끊깁니다. 영자는 휴대폰을 내려다봅니다. 혜자도 바쁩니다. 다들 바쁩니다. 살아가는데 바쁩니다. 영자만 시간이 남아도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달랐습니다. 함께 시장도 가고 찜질방도 가고 카페에서 커피 마시며 수다도 떨었습니다. 서로 집에 놀러 가서 반찬도 나눠 먹었습니다. 그때는 시간이 빨리 갔습니다. 웃을 일도 많았습니다. 이제는 전화번호부만 열어봅니다. 통화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통화를 해도 길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다들 각자의 삶에 바쁩니다. 영자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습니다. 오후 3시 마트에 가야 합니다. 냉장고에 반찬이 떨어졌습니다. 영자는 장바구니를 챙겨 현관문을 나섭니다. 마트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입니다. 천천히 걷습니다. 골목길을 지나 큰 길로 나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입니다. 영자는 기다립니다. 옆에 젊은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모두 휴대폰을 보고 있습니다. 영자는 그냥 앞을 바라봅니다.
마트 입구에 들어섭니다. 카트를 끌고 채소 코너로 갑니다. 시금치를 집어듭니다. 가격표를 봅니다. 3,500원. 지난주보다 1,000원 올랐습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시금치를 카트에 넣습니다. 두부를 고르고 계란을 담고 우유 한 팩을 집습니다. 계산대로 갑니다.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영자는 맨 뒤에 섭니다. 앞에 5명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줄이 줄지 않습니다. 계산대 직원이 1명뿐입니다. 손님마다 카드 결제가 안 되거나 포인트 적립을 물어보거나 영수증을 다시 출력하거나 합니다. 영자는 카트를 잡고 서 있습니다. 발이 아픕니다. 허리도 뻐근합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답답함이 올라옵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 기다림쯤이야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좀 분비내하며 넘어갔습니다. 요즘은 다릅니다. 작은 일에도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드디어 영자 차례입니다. 물건을 하나씩 올립니다. 직원이 바코드를 찍습니다. 계산이 끝나고 카드를 냅니다. 결제가 완료됩니다. 영자는 봉투에 물건을 담아 나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장바구니가 무겁습니다. 손에 힘이 없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잠시 멈춥니다. 숨을 고릅니다. 다시 걷습니다. 집 앞 우편함을 엽니다. 광고 전단지 몇 장과 고지서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 영자는 전단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올라갑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장바구니를 부엌 식탁에 내려놓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문자가 한 통 와 있습니다. 고객님, 주문하신 택배가 배송 지연되어 내일 도착 예정입니다. 영자는 휴대폰을 내려다봅니다. 기분이 묘하게 나빠집니다. 택배는 어제 올 예정이었습니다. 그제 주문한 손목 보호되었습니다. 손목이 아파서 급하게 샀는데 하루가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오지 않습니다. 내일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에이, 짜증이 튀어나옵니다. 휴대폰을 소파에 던집니다. 영자는 한참을 서 있습니다. 그러다 한숨을 쉽니다. 택배 하나 늦는 게 뭐 대수라고 스스로 타이릅니다. 하지만 기분은 풀리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기분이 뒤틀립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합니다.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냅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입니다. 부엌을 왔다 갔다 하다가 의자 모서리에 발을 부딪힙니다. 아이씨, 욕이 튀어나옵니다. 발을 움켜쥡니다. 발가락이 욱신거립니다. 영자는 주저앉습니다. 발을 문질러 봅니다.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아파서가 아닙니다. 그냥 모든 게 힘듭니다. 내가 왜 이러지? 자책이 밀려옵니다.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사소한 것에도 짜증이 납니다. 예전의 자신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참을성도 있었고 너그러웠습니다. 요즘은 모든 게 귀찮고 짜증납니다. 저녁을 먹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습니다. 반찬을 조금씩 덜어 먹습니다. 국물도 한 숟가락 떠먹습니다. 배는 차지 않지만 더 먹고 싶지 않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거실로 나옵니다. TV를 켭니다. 뉴스가 나옵니다. 영자는 소파에 기댑니다. 화면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무슨 내용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시계를 봅니다. 8시 30분. 아직 이릅니다. 하지만 피곤합니다. 영자는 침실로 갑니다. 이불을 펴고 눕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눈을 감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영자는 눈을 뜹니다.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9시 47분. 다시 눈을 감습니다. 이번에는 잠이 듭니다. 새벽 3시.
눈이 떠집니다. 영자는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다시 자려고 합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30분이 지나도 잠들지 못합니다. 일어나 거실로 나옵니다. TV를 켭니다. 재방송 드라마가 나옵니다. 영자는 소파에 앉아 화면을 봅니다. 내용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냥 봅니다. 새벽 5시. 창밖이 조금씩 밝아옵니다. 영자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눈은 떠 있지만 정신은 멍합니다. 이런 날이 일주일에 서너 번입니다. 새벽에 깨면 다시 잠들지 못합니다. 그러다 아침을 맞습니다. 낮에는 눈이 자꾸 감깁니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스르르 잠이 듭니다. 그러다 깨면 목이 뻐근하고 허리가 아픕니다. 밤에는 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악순환입니다. 영자는 거울을 봅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습니다. 얼굴이 헬쑥합니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몸도 마음도 예전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 생각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영자는 세면대를 붙잡습니다. 물을 틉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습니다. 거울을 다시 봅니다. 여전히 낯선 얼굴입니다. 영자는 거실로 나옵니다. 창밖을 봅니다. 아파트 단지에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납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산책 나온 사람들, 모두 바쁘게 움직입니다. 영자는 소파에 앉습니다. 휴대폰을 듭니다. 메모장을 엽니다. 오늘 할 일 목록을 봅니다.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영자는 한참을 화면을 바라봅니다. 그러다 한 줄을 적습니다. 병원 수면 상담 문의.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뭔가 해야 합니다. 영자는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창밖을 다시 봅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로 들어옵니다. 영자는 가만히 앉아 햇살을 바라봅니다. 따뜻합니다. 조금은 위안이 됩니다. 새벽 2시. 영자는 또 눈을 뜹니다. 천장을 봅니다. 다시 자려고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습니다. 30분이 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자는 일어나 거실로 나옵니다. TV 리모컨을 집으려다 멈춥니다. 대신 휴대폰을 듭니다. 화면을 켭니다. 유튜브 앱 아이콘이 보입니다. 딸이 가르쳐 준 적 있습니다. 엄마, 여기 들어가면 재미있는 영상 많아요. 앱을 엽니다. 화면에 여러 영상들이 나타납니다. 요리 영상, 드라마 클립, 뉴스. 영자는 천천히 스크롤을 내립니다. 한 제목이 눈에 들어옵니다. 나이 들수록 힘들어지는 12가지.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영자는 멈춥니다. 제목을 다시 읽습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고?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영상을 누릅니다. 화면이 재생됩니다. 차분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변화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에는 조용한 배경음악과 함께 자막이 나타납니다. 영자는 소파에 앉아 화면을 응시합니다. 첫 번째, 이름이 자꾸 생각나지 않습니다. 화면에 글자가 뜹니다. 영자는 숨을 멈춥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의 이름, 자주 가는 가게 주인 이름, 심지어 가족 이름도 순간 헷갈립니다.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뇌가 정보를 저장하고 꺼내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의 그날이 떠오릅니다. 이웃 이름이 떠오르지 않던 그 순간. 두 번째, 쉽게 피로해집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한두 시간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쉬어야 합니다. 맞아. 영자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욕실 청소하다 주저앉았던 날이 생각납니다.
세 번째, 체중이 늘어납니다. 밥을 줄여도 운동을 해도 배가 나옵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신진대사가 느려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영자는 자신의 배를 내려다봅니다. 거울 앞에서 배를 쓸어내리던 아침들이 떠오릅니다. 네 번째, 병원 예약이 늘어납니다. 1년에 한두 번 가던 병원이 이제는 한 달에 두세 번이 됩니다. 달력에 병원 스티커가 늘어날 때마다 나는 아픈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자는 벽에 붙은 달력을 봅니다. 파란 스티커들이 빼곡합니다. 다섯 번째, 친구들이 떠납니다. 이사, 병, 사별. 함께 웃고 떠들던 친구들이 하나둘 곁을 떠납니다. 전화번호부를 넘겨보지만 더 이상 연결되지 않는 번호들만 늘어갑니다. 영자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순이, 정숙이, 명희. 그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여섯 번째,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납니다. 계산줄이 길어지고 택배가 늦고 의자 모서리에 발을 부딪히면 예전 같으면 참았을 것들이 이제는 참기 힘듭니다. 감정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영자는 입술을 깨뭅니다. 어제 욕이 튀어나왔던 순간이 부끄럽습니다. 영상이 계속됩니다. 7번째, 8번째, 9번째. 하나하나가 영자의 이야기입니다. 마치 누가 옆에서 지켜보고 기록한 것 같습니다. 영자는 화면을 멈추지 않습니다. 눈물이 흐르지만 닦지 않습니다. 계속 봅니다. 12번째까지 듣고 나자 화면에 새로운 문구가 뜹니다. 이건 당신이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영자는 숨을 들이킵니다. 몸과 마음의 시스템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창피해야 할 일이 아니라 이제 관리할 때가 됐다는 뜻입니다. 영자의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눈물이 계속 흐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편이 가벼워집니다.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나만 뒤처진 게 아니었구나. 영상은 계속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현실적인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화면에 글자가 하나씩 나타납니다. 첫째, 메모하세요. 기억이 안 나는 건 당연합니다. 적으면 됩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웃 이름을 적은 메모장이 생각납니다. 둘째, 일정을 나누세요. 하루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은 청소, 내일은 빨래, 모레는 장보기. 천천히 나눠서 하세요. 영자는 속으로 되냅니다. 그래, 한꺼번에 하려고 했지. 셋째, 몸에 맞는 운동을 하세요. 무리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 산책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넷째, 감사 습관을 만드세요. 잠들기 전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작은 것도 좋습니다. 영자는 일어나 거실 서랍을 엽니다. 오래된 수첩을 꺼냅니다. 펜도 찾습니다. 소파에 다시 앉아 영상을 멈춥니다. 처음부터 다시 재생합니다. 하나씩 따라 적습니다. 글씨가 조금 떨립니다. 오랜만에 쓰는 글씨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적습니다. 1. 메모하기 이름 할 일 감정. 2. 일정 나누기 하루에 하나씩. 3. 산책 매일 30분. 4. 감사 습관 자기 전 3가지. 적고 나니 뭔가 뿌듯합니다. 마치 학생이 된 기분입니다. 숙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입니다. 영자는 수첩을 덮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봅니다. 마지막 문구가 화면에 뜹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천천히 함께 가면 됩니다. 영자는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아직 어둡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밝아지고 있습니다. 영자는 수첩을 다시 펼칩니다. 새 페이지를 넘깁니다.
오늘 날짜를 적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씁니다. 나도 한번 해볼까? 글씨를 보며 작게 웃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웃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웃음입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영자는 수첩을 식탁 위에 올려놓습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볼 자리입니다. 침실로 들어갑니다. 이불을 덮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이번에는 잠이 옵니다. 새벽 6시 알람이 울립니다. 영자는 눈을 뜹니다. 몸이 가볍습니다. 오랜만에 푹 잔 것 같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옵니다. 식탁 위 수첩이 보입니다. 영자는 수첩을 집어듭니다. 어제 적은 글씨들을 읽습니다. 그리고 펜을 듭니다. 새 페이지에 오늘 날짜를 적습니다. 오늘 할 일 산책 30분. 오늘 감사한 일 잠을 잘 잤다. 적고 나니 하루가 시작되는 느낌입니다. 영자는 수첩을 덮고 부엌으로 갑니다. 정수기에서 물을 마십니다. 창밖을 봅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 괜찮게 만들 겁니다. 천천히 하나씩. 영자는 작게 미소 짓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경기도 일산의 한 아파트 단지 15층 1501호. 김영자육 19세의 하루는 새벽 6시에 시작됩니다. 알람 소리가 울리기 전 어둠 속에서 먼저 눈을 뜨는 습관은 50년 넘게 이어져 온 것이었습니다. 영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잠시 숨을 고릅니다. 예전에는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 이불부터 개곤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먼저 몸 상태를 살핍니다. 허리는 괜찮은지, 무릎은 어떤지, 어제 먹은 음식이 소화는 잘 됐는지. 나이가 들면서 몸이 먼저 인사를 건네오는 법이었습니다. 에휴. 작은 한숨과 함께 몸을 일으킵니다. 손이 자동으로 협탁을 더듬습니다. 안경이 어디 있었지? 어젯밤 분명 여기 뒀는데. 손끝이 공허하게 공기만 휘젓습니다. 영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 시트 위까지 더듬어 봅니다. 베개 밑을 확인하고 침대 모서리까지 손을 뻗습니다. 그제야 협탁 서랍 위 평소와 다른 자리에 놓인 안경을 발견합니다. 아이고, 내가 여기 뒀나? 안경을 쓰며 영자는 중얼거립니다. 나도 이제 치매 오는 거 아니야? 농담처럼 던진 말이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둡습니다. 영자는 거실로 나와 전등을 켜고 정수기에서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십니다. 벽시계가 6시 12분을 가리킵니다. 남편 돌아가신 지 벌써 3년. 딸은 서울에서 직장 다니며 바쁘게 살고 아들은 부산에 있습니다. 명절 때나 보는 자식들입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지는 않습니다. 익숙합니다. 다만 가끔, 아주 가끔 이렇게 새벽에 깨어나면 집이 너무 조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자는 베란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칩니다. 11월의 새벽 공기는 이제 제법 차갑습니다.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조금 안심이 됩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거울 속 얼굴을 봅니다.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흰머리도 많아졌습니다. 염색을 해볼까 생각도 해봤지만 귀찮습니다. 누가 보라고 꾸미는 것도 아니고. 영자는 짧게 자른 머리를 빗으로 정돈하고 거실로 나옵니다. 며칠 전 일이 자꾸 떠오릅니다. 엘리베이터에서였습니다. 5층에서 탄 이웃과 마주쳤습니다. 분명 자주 보던 얼굴입니다. 건물 앞 벤치에서도 만난 적이 있고 마트에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서로 고개 숙여 인사도 나눈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 사람의 이름이 전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어머, 어디 가세요? 영자는 얼른 밝게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응, 아침 산책 나가려고. 상대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웃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침묵이었습니다. 1층까지 내려가는 몇 초가 몇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영자는 숫자 표시판만 바라봤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름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자 상대가 먼저 내렸습니다. 다녀오세요. 영자가 뒤늦게 인사했습니다. 혼자 남은 로비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부끄러움보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그날 이후로 영자는 계속 그 일을 생각했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TV를 볼 때도 이름 하나를 잊은 것뿐인데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이틀 뒤 영자는 결심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메모장 앱을 열었습니다. 딸이 가르쳐준 기능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눌렀습니다. 502호 박미숙단 발머리, 손주 초등학생. 입력을 마치고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화면을 내려다보던 영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람 이름까지 적어야 하나. 허탈했습니다. 동시에 조금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69평생 사람 이름을 잊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얼굴과 이름은 물론이고 친구들 자식 이름까지 다 외우고 다녔습니다. 그런 자신이 이제는 휴대폰에 이웃 이름을 적고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다시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는 달랐습니다. 미리 메모를 확인해 둔 덕분에 자연스럽게 이름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미숙 씨, 안녕하세요. 어머, 영자 씨. 상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영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1층에 내려서도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작은 성취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자는 메모장에 한 명을 더 추가했습니다. 601호 이순희 파마머리, 강아지 키움. 그리고 다음 날 또 한 명. 1403호 정숙자 안경, 교회 다님. 메모가 늘어갈수록 영자는 조금씩 안도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지금 노력하고 있어. 그 생각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잊어버리는 게 두렵긴 하지만 아예 손 놓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창밖이 조금씩 밝아옵니다. 영자는 휴대폰 화면을 끄고 부엌으로 향합니다. 냉장고를 열어 계란과 김치를 꺼냅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아직은 괜찮습니다. 아직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압니다. 이런 일들이 점점 더 잦아질 거라는 것을, 언젠가는 메모만으로도 부족해질 날이 올 거라는 것을. 그래도 오늘은 지금은 괜찮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릅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조용한 집안을 채웁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영자는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싱크대 정리, 욕실 청소, 거실 걸레질. 평생 해온 일과입니다. 젊었을 때는 점심 준비까지 한 번에 다 끝냈습니다. 오전 시간이면 집안일을 모두 처리하고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욕실로 갑니다. 세면대 주변을 닦고 변기를 청소하고 샤워부스 유리를 닦습니다. 허리를 굽혔다 펴기를 반복하다 보니 숨이 찹니다. 영자는 욕실 문턱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에휴. 한참을 앉아서 숨을 고릅니다.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습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 일로 숨이 찰 리 없었습니다. 아침에 집안일 다 하고 시장도 다녀오고 점심 준비까지 거뜬했습니다. 지금은 화장실 청소 하나에도 중간에 쉬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야 금방 했는데 영자는 벽을 짚고 일어섭니다. 무릎이 시큰거립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습니다. TV 리모컨을 집어들었다가 그냥 내려놓습니다. 걸레질은 나중에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놉니다. 젊은 엄마들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영자도 저랬습니다. 아이들 키울 때는 하루 종일 뛰어다녀도 지칠 줄 몰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점심시간이 다가옵니다. 영자는 냉장고를 엽니다. 반찬통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된장찌개. 손이 반찬통을 향하다가 멈춥니다. 지난주 병원에서 들은 말이 떠오릅니다.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주의하셔야겠어요. 의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짜게 드시는 거 줄이시고 기름진 음식도 조심하세요. 체중 관리도 필요합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방전을 받아들고 나왔습니다. 그날부터 밥을 줄였습니다. 반찬도 조금씩만 덜어 먹었습니다. 저녁에 출출해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치마였습니다. 아침에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허리가 낍니다. 단추가 잠기지 않습니다. 예전에 잘 맞던 치마가 이제는 불편합니다. 영자는 거울 앞에 섭니다. 배를 내려다봅니다. 손으로 배를 쓸어내립니다. 아이고, 이 배는 왜 이렇게 정이 안 가냐? 중얼거리며 한숨을 쉽니다. 밥을 줄여도 배는 그대로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냉장고를 열 때마다 이상한 죄책감이 듭니다. 뭔가를 먹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 먹으면 힘이 없습니다. 영자는 작은 그릇에 밥을 담습니다. 반찬도 조금씩만 덜어냅니다. 김치 국물도 짜내서 버립니다. 천천히 씹어 먹습니다. 배는 차지 않습니다. 그래도 참습니다. 점심을 먹고 설거지를 합니다. 시계를 봅니다. 2시 10분. 병원 예약 시간이 3시입니다. 영자는 가방을 챙깁니다. 건강보험증, 지갑, 휴대폰, 약 봉투도 챙깁니다. 이번 달 약이 다 떨어졌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달력을 봅니다. 벽에 붙은 달력에는 파란 스티커가 여러 개 붙어 있습니다. 병원 예약 날짜입니다. 11월에만 4개, 지난달에는 5개였습니다. 영자는 가만히 달력을 바라봅니다. 나는 아픈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갑니다. 5분 거리지만 천천히 걷습니다. 서두르면 숨이 차니까요. 버스가 옵니다. 계단을 올라 카드를 찍습니다. 빈자리를 찾아 앉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병원이 1년에 한두 번 가는 곳이었습니다. 감기 걸렸을 때, 몸살 났을 때, 그때도 약 받아서 금방 나았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병원이 일상입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 매일 먹어야 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도착합니다. 1층 로비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영자는 접수대로 갑니다. 번호표를 뽑고 대기석에 앉습니다. 주변을 둘러봅니다. 대부분 나이 든 사람들입니다.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 휠체어에 앉은 할아버지, 보호자와 함께 온 사람들. 나도 저렇게 되는 건가? 영자는 고개를 숙입니다. 58번 김영자 어르신. 스피커에서 이름이 불립니다. 영자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진료실로 걸어갑니다. 어르신이라는 단어가 귀에 맴돕니다. 언제부터 어르신이 됐을까요? 스스로는 그렇게 늙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 눈에는 어르신으로 보이나 봅니다. 진료실 문을 엽니다.
의사가 모니터를 보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네. 영자는 의자에 앉습니다. 요즘 몸은 어떠세요? 예, 그냥 그렇습니다. 약은 잘 드시고 계시고요? 네, 빠짐없이 먹고 있어요. 의사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기록을 확인합니다. 혈압 측정 한번 하시죠. 간호사가 혈압계를 가져옵니다. 팔에 커프를 감습니다. 기계 소리가 납니다. 영자는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숫자가 화면에 뜹니다. 140에 85. 지난번보다 조금 높네요. 의사가 말합니다. 음식 조절은 하고 계세요? 네, 짜게 안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운동은요? 산책은 가끔 하는데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가능하면 매일 30분씩 걸으시는 게 좋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요. 네. 약은 계속 드셔야 해요. 끊으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처방전을 받아듭니다. 1층 약국으로 내려갑니다. 또 번호표를 뽑고 기다립니다. 약국 의자에 앉아 천장을 봅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십니다. 약을 받아 나옵니다. 약봉지가 무겁습니다. 영자는 가방에 약을 넣고 버스 정류장으로 갑니다. 하늘이 흐립니다.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집에 돌아와 신발을 벗습니다.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습니다. 주방 식탁에 약봉지를 올려놓습니다. 하나씩 꺼내봅니다. 아침약, 점심약, 저녁약. 이름도 어렵습니다. 영자는 약통에 약을 옮겨 담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영자는 무릎을 쓸어내립니다. 무릎이 시큰거립니다. 손목도 뻐근합니다. 내일은 걸레질을 해야지. 그렇게 다짐하지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처럼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영자는 휴대폰을 꺼냅니다. 메모장을 엽니다. 이웃 이름 목록을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새 메모를 하나 추가합니다. 내일 할 일 걸레질, 마트 가기, 산책 30분. 화면을 끕니다. 메모를 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잊어버리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립니다. 영자는 눈을 감습니다. 잠시만 쉬었다가 저녁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영자는 수첩을 펼칩니다. 오늘은 청소하는 날입니다. 예전처럼 온 집을 다 하지는 않습니다. 싱크대와 거실만 합니다. 욕실은 수요일에 하기로 했습니다. 걸레질을 하다가 숨이 차면 멈춥니다. 의자에 앉아 쉽니다. 괜찮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천천히 해도 됩니다. 청소를 마치고 정수기 앞에 섭니다. 생수통이 비어 있습니다. 창고에 생수가 있지만 무겁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들었습니다. 이제는 무리입니다. 영자는 잠시 망설입니다. 그러다 현관문을 엽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1층으로 내려갑니다. 101호 초인종을 누릅니다. 문이 열립니다. 대학생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안녕. 저기 혹시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을까? 네, 뭐든지요. 생수통 좀 갈아줄 수 있을까? 내가 너무 무거워서. 영자의 목소리가 조금 떨립니다. 아, 그거요? 당연하죠. 지금 가도 돼요? 응, 고맙다. 이거 용돈이야. 영자는 10,000원짜리를 꺼냅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받아. 내가 시간 내준 거잖아. 학생은 웃으며 받습니다. 그럼 감사히 받을게요. 올라가요. 둘이 함께 15층으로 올라갑니다. 학생은 창고에서 생수통을 들어
정수기에 갈아 끼웁니다. 금방 끝납니다. 다 됐어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전화 주셔도 돼요. 학생은 휴대폰 번호를 알려줍니다. 영자는 메모합니다. 다음에 또 부탁할게. 네, 할머니. 편하게 연락하세요. 학생이 나갑니다. 영자는 문을 닫고 거실에 섭니다. 가슴이 따뜻합니다. 내가 짐을 지운 게 아니구나. 서로 돕는 거구나. 그 생각이 마음을 가볍게 만듭니다. 오후 마트에 갑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엘리베이터를 기다립니다. 문이 열립니다. 안에 502호 이웃이 서 있습니다. 영자는 미소 짓습니다. 어머, 박미숙 씨, 장 보셨어요? 상대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어머, 제 이름 기억하셨어요? 그럼요. 단발머리의 손주 초등학생이시죠? 맞아요. 어머, 신기하다. 제가 이름을 잘 못 외우는데. 둘은 웃습니다. 짧은 대화를 나눕니다. 1층에 내려 헤어집니다. 영자는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메모 덕분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해줬다는 것. 그 자체가 영자에게 작은 자존감을 줍니다. 나도 아직 괜찮아.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합니다. TV를 켭니다. 뉴스가 나옵니다. 소파에 앉아봅니다. 9시가 됩니다. 침실로 갑니다. 이불을 덮고 눕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천천히 내쉽니다.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립니다. 생수를 갈아준 대학생의 웃음, 엘리베이터에서 나눈 짧은 인사, 버스 기사님과 눈 맞추며 나눈 고개 인사. 거창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장면들이 하루를 버티게 해줬습니다. 영자는 입가에 미소를 띱니다. 잠이 듭니다. 새벽 3시, 눈이 뜹니다. 여전히 새벽에 깹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영자는 휴대폰을 보지 않습니다. 그냥 누워 있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숨을 들이마십니다. 내쉽니다. 몸의 감각을 느낍니다. 허리, 무릎, 어깨, 어디가 불편한지 천천히 확인합니다. 괜찮습니다. 견딜만 합니다. 10분쯤 지나자 다시 잠이 옵니다. 영자는 눈을 감습니다. 다시 잠듭니다. 아침 6시 일어납니다. 거실로 나옵니다. 수첩을 펼칩니다. 오늘은 화요일. 청소는 안 하는 날입니다. 대신 산책을 하기로 합니다. 아침을 먹고 운동화를 신습니다. 현관문을 나섭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갑니다. 아파트 단지를 걷습니다. 천천히 걷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주변을 둘러봅니다. 나무, 벤치, 놀이터. 매일 보던 풍경이지만 오늘은 다르게 보입니다. 조금 더 선명합니다. 30분을 걷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땀이 조금 납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샤워를 하고 점심을 먹습니다. 오후 영자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듭니다. 메모장을 엽니다. 새 메모를 만듭니다. 제목을 적습니다. 내 식대로 늙어가는 법. 그 아래 하나씩 적어 내려갑니다. 청소 루틴 월수금만 무리하지 않기. 도움 요청 리스트 생수 대학생. 쌀 다음에 부탁. 고마운 사람 이름 101호 민준. 502호 박미숙. 하고 싶은 일들 매일 산책. 감사 습관. 친구에게 먼저 연락하기. 적고 나니 마음이 정리됩니다. 예전처럼 모든 걸 혼자 완벽하게 해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의 자신에게 맞는 속도를 찾고 있습니다. 영자는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입니다. 아름답습니다. 영자는 베란다 창문을 엽니다. 노을을 바라봅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칩니다. 시원합니다. 그래, 영자야. 혼잣말을 합니다. 너 아직 괜찮다. 예전이랑은 다를 뿐이지 망가진 건 아니야. 목소리가 떨리지 않습니다. 진심입니다. 영자는 노을을 한참 바라봅니다. 저녁이 됩니다. 밥을 짓고 반찬을 꺼냅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오늘은 맛있습니다. 천천히 씹어 먹습니다. 감사하며 먹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수첩을 펼칩니다. 오늘 할 일 목록을 확인합니다. 모두 체크되어 있습니다. 영자는 펜을 듭니다. 오늘 감사한 일을 적습니다. 아침 산책, 노을, 혼자서도 괜찮다는 깨달음. 적고 나니 하루가 마무리되는 느낌입니다. 영자는 수첩을 덮습니다. TV를 켭니다. 드라마가 나옵니다. 영자는 소파에 기대봅니다. 웃을 장면에서 웃습니다. 슬플 장면에서는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감정이 살아있습니다. 9시가 됩니다. 침실로 들어갑니다. 이불을 덮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숨을 고릅니다. 오늘도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립니다. 잠이 듭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눈을 뜹니다. 알람보다 먼저 깼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좋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창밖을 봅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거실로 나옵니다. 수첩을 펼칩니다. 오늘은 수요일, 욕실 청소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무리하지 않을 겁니다. 천천히 할 겁니다. 물을 마시고 아침 준비를 시작합니다. 계란을 깨고 김치를 꺼냅니다. 프라이팬을 올립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집안을 채웁니다. 영자는 웃습니다. 오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 괜찮게 만들 겁니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천천히 하나씩. 휴대폰이 울립니다. 문자입니다. 딸에게서 온 메시지입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뭐 필요한 거 있어요? 영자는 답장을 적습니다. 응, 오너라. 엄마는 그냥 내 얼굴만 보면 돼. 전송 버튼을 누릅니다. 영자는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프라이팬으로 돌아갑니다. 계란이 노릇노릇하게 익어갑니다.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립니다. 영자는 귀 기울입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계절은 돌고 돕니다. 사람도 그런가 봅니다. 천천히 자기 속도로. 영자는 계란을 접시에 담습니다. 밥과 김치를 차립니다. 식탁에 앉습니다. 숟가락을 듭니다. 잘 먹겠습니다. 혼자지만 인사를 합니다. 감사하며 먹습니다. 천천히 음미하며.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옵니다. 영자의 얼굴을 비춥니다. 따뜻합니다. 영자는 밥을 한 숟가락 뜹니다. 입에 넣습니다. 씹습니다. 맛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자는 괜찮을 겁니다.